이제 콜앱으로 돌아왔는데요. 네, 제가 아까 전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서 어디 한 군데가 입력이 잘못 들어갔죠. 블럭 4A를 블럭 5A에 입력으로 넣어줬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다시 이전 코드를 그대로 다시 복사 붙여넣기 했고요. 쭉 밑으로 내려가서 이전과 동일한 네트워크가 구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최종 아웃풋 376개, 그리고 댄스 레이어 10개, 학습이 역시 마찬가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아마 결과가 지난번에 봤던 거랑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네, 이렇게 해서 최종 결과 테스트에서는 77%, 트레인셋에서도 77%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봐도 이건 에폭을 좀 더 돌리면은 결과가 좀 더 잘 나올 것 같긴 한데요. 글쎄요, 이거 제 생각에는 레이어를 좀 더 쌓아보면은 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수로 만든 좀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이 인셉션 블럭을 훨씬 조금 더 많이 연결을 해보겠게요. 자, 우선 인셉션 블럭 3B를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오리지널 필터에 조금 더 가깝게 가볼까요? 64, 64, 그리고 그 다음 거는 96, 16, 48, 32, 이거 두 배로 늘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인셉션 블럭 3A에서는 리듀스를 월수로 둬야 이미지 사이즈가 변하지가 않겠죠? 자,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얘도 32바이 32바이 128이 될 테고, 여기선 이제 16바이 16바이 240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블럭 4A에서는 96,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인셉션 원본 테이블에 필터 사이즈의 절반으로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48, 104, 8, 24, 32.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최종 채널 개수가 256개가 되네요. 256 숫자를 맞추려고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인셉션 블럭 만든 역시 보람을 더 잘 느끼기 위해서 인셉션 블럭 4B도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셉션 블럭 3A에서는 스템 레이어가 연결되고, 3B에서는 3A가 연결되고, 3B는 다시 4A로 연결되고, 4B는 5A로 연결시켜줘야겠죠. 그리고 맨 첫 번째 블럭 4A에서는 false로 줘야겠고요. 따라서 이미지 사이즈는 16바이 16이 될 테고, 자, 이제 4B의 파라미터도 조금 바꿔볼게요. 80, 56, 원본 인셉션 테이블의 절반만 쓰고 있는 겁니다. 112, 12, 32, 32. 네,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256이고요. 뭐 이렇게 된 김에 그냥 4, B, C, D, E를 전부 다 한번 넣어보죠. 자, 우선 입력만 좀 정리를 해주고요. 블럭 4, E는 블럭 5A에 입력으로 들어가고, 서로 이제 블럭들이 쭉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리듀스를 전부 false로 두고, 맨 마지막 레이어만 true로 줘야겠죠? 그럼 다시 또 마찬가지로 이미지 크기가 16바이 16으로 쭉 진행이 될 테고요. 자, 이제 나머지 파라미터들을 조금씩 변경해 줄게요. 64, 64, 128, 24, 64, 64 이렇게 해도 256일 겁니다. 제가 여기를 잘못 넣어줬네요. 엉뚱한 거 맞나봐요. 자, 그래서 얘도 이제 16바이 16바이 256이 됐고, 그 두 번째 거는 살짝 더 커져요. 뭐 그렇게 많이 안 커지는데, 4D는 56, 72, 144, 16, 32, 32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256이 아니라 264가 되네요. 뭔가 이상하게 애매한 숫자 같아요. 마지막 또 쭉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128, 갑자기 확 커지네요. 그죠? 80, 160, 얘는 16, 64, 64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선 굉장히 뚱뚱해졌어요. 416이 되겠네요. 되게 많이 넣은 것 같아 보여도 실제 파라미터 개수는 의외로 많지 않을 겁니다. 뭐 이렇게 된 김에 5B까지 같이 다 만들죠. 우선 첫 번째로 5A의 파라미터도 좀 변경을 하고요. 네, 지금 확인을 하니까 파라미터 개수가 바로 이 4E랑 동일한 파라미터 개수를 사용을 하네요. 그래서 얘도 416이고요. 자, 이제 그리고 4B를 만들어줄 차례인데요. 4B가 아니라 5B죠. 자, 이제 5B는 192, 96, 192, 24, 64, 64. 나머지는 동일하네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아마 512일 것 같아요. 512가 맞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512개의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걸 이제 드랍아웃을 댄스 레이어를 적용하면 마지막 우리가 아웃풋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사실상 맨 위에 요 맥스 풀링 두 번을 하지 않았던 거랑, 그리고 중간에 있는 요 파라미터 개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 이걸 제외하고는 인셉션 버전 1과 동일한 모델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확실하게 이렇게 함수 형태로 미리 만들어 놓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죠? 자, 이제 이거를 콜앱에서 학습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 콜앱에서 학습을 돌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죠. 인셉션 블럭 OB를 에버리지 불링의 입력으로 넣어주지 않았어요. 자, 이제 OB로 변경을 해주면 마지막 8x8x의 512가 연결이 되겠죠. 자, 이걸 다시 이제 복사를 해서 콜앱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실행을 시켜 볼게요. 그래서 마지막 512가 나오고요. 파라미터 개수가 확실히 이전보다 많이 늘었죠. 그래도 100만 개, 그러니까 148만 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에 진행했던 VGNet보다는 훨씬 더 적은 파라미터를 쓰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직 에폭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요. 한 가지 이걸 좀 확인하셨으면 해요. 이 트레이닝 셋의 애큐러시는 0.25, 그러니까 25%밖에 안 나오는데 테스트 셋의 애큐러시는 40%, 트레이닝 셋보다 훨씬 높게 나왔죠. 그 다음 에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46%, 53%. 우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쪽에 드롭아웃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인데요. 학습을 할 때 드롭아웃을 계속해서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하니까 당연하게도 이 학습 셋에 대한 애큐러시는 낮을 수밖에 없는데, 반면에 이제 밸리데이션 테스트 셋에 대한 애큐러시를 구할 때는 이 드롭아웃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학습을 할 때는 이 연결을 막 이것저것 랜덤하게 끊어 놓은 다음에 정확도를 계산하지만 테스트 셋에서 밸리데이션 애큐러시를 구할 때는 이 드롭아웃이 전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더 나은 애큐러시가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0은 보기 전부 다 돌았고요. 이전에 인셉션 블럭을 조금만 썼을 때, 한 3개만 썼을 때와 지금의 결과를 조금 비교를 하면은 테스트 애큐러시는 썩 그렇게 나아지진 않았네요. 77%.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애큐러시는 80%로 뭐 그렇게 이것도 막 마음에 드는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좀 확인해 보셨으면 하는 거는, 지금 제가 에폭을 10만 돌렸잖아요. 10 에폭만 돌렸는데 여러분들은 그 이전 모델, 인셉션 블럭을 3개만 쓴 모델과 인셉션 블럭 여러 개를 쓴 것을 한번 비교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비교하냐면 에폭을 지금 10이 아니라 더 많이 했을 때 학습을 쭉 진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이 트레이닝 애큐러시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거나, 또는 트레이닝 애큐러시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반대로 밸리데이션 애큐러시는 내려갈 수도, 또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모델에서 그 시점이 언제쯤 변하고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